바랍니다. 예, 홍수진 의원입니다. 먼저 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그 정인을 하신 여러 대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청문회 자리는 특별히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사실 산업 안전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법 시행 이전에 사실상 기업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정책적으로 제대로 담아냄으로써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하기 위한 어떤 자리이지, 사실상 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지나친 경영 위축과 일자리 감소 우려에 있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또한 어떤 자리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나오신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정인으로서 적극적으로 국회가 그리고 정부가 또 해야 될 시스템적인 일을 또 많이 좀 건의를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용부 우리 장관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장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인식과 특별히 이 분야의 투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 관련된 R&D 투자라든지 특히 조세적인 정책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장관님도 동의를 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장관님께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분야의 대표적인 제도가 소득세, 법인세 등에서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를 두고 있었는데 작년 해당 법의 개정으로 통합 투자 세액 공제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장관님 잘 알고 계시죠? 보고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이 신설된 이후에 오히려 이 분야에 대한 세액 공제가 줄었다. 예를 들면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기존 제도에서 통합 투자 세액 공제 제도로 바뀌면서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오히려 줄어들어서 통합투자 세액 공제를 적용할 경우에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 금액이 없으면 투자 전가 금액이 없으면 3%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미처 몰랐습니다. 그거 저희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히려 적극적인 어떤 기업의 투자를 특히 안전에 대한 투자를 유도를 해야 되는 이런 어떤 조세 제도가 오히려 후퇴를 했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저는 큰 문제라고 보고 특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근로자의 어떤 어려움이 가중되고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런 어떤 상황에서 안전 어떤 투자를 사실은 기업이 할 여력이 사실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이걸 유도하기엔 조세제도, 세액공제제도가 줄었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어떤 심각한 어떤 문제라고 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조속히 장관님께서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와 관련해가 좀 더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과거보다 더 이게 위축이 되어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해서 그거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정인으로 그 GS건설의 대표이사님 우면 예, 좀 정인을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인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건설사 중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GS건설이 다행히 19년, 20년도에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좀 축소가 되고 특히 건설 현장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추락 사고가 그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현재 한 건이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산재라는 게 뭐
완전히 무죄가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상황에 따라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단순 반복적인 어떤 거는 꼭 막을 수 있고 또 막아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사고가 이제 추락 사고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 특히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어떤 시스템 비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건설 현장 시스템 비기가 지금 설치된 비중이 한 33%에 비해서 지금 일본은 80%, 독일은 98%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치를 해서 산재를 특히 추락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겠지만 그러나 기업 현장에서는 또한 비용 부담이 또 많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중소기업이 상당히 좀 부담을 좀 가지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다고 예상을 하는데 우리 대표이사님 정인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이런 어떤 부분 획기적인 어떤 조치를 해서 어떤 것을 좀 했으면 어떤 좋은지 특히 또 GS 입장에서 추락 사고를 이렇게 방지하기 위한 어떤 나름대로 노력을 어떻게 해왔길래 이렇게 됐는지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그 비계는 외줄 비계가 있고 이제 쌍줄 비계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게 시스템 비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주택 현장은 거의 다 지금 시스템 비계를 적용을 하고 단지 옥탑에 이제 그 시스템 비계를 적용하기 어려운 쪽은 이제 저희가 별도 비계를 써서 활용을 하고 있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시스템 비계도 좀 이 발전이 돼가지고 통상의 그 사각형 타입의 시스템 비계를 쓰다가 지금은 곡선 타입까지 시스템 비계로 커버를 할 수가 있고 저희는 지금 현재 그 곡선 비계를 지금 여수 쪽에 하나 좀 적용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 정인께서 지금 GS는 거의 대부분 현장에서 시스템 비계를 적용한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국가 통계에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33%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대기업은 적용을 많이 하는데 이게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철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스템 비계를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 그렇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 철거 현장에도 그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시스템 비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안전하게 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소기업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예. 더 많이 시스템 비계를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부에서 일단 지금 저희가 산업재해를 그래도 다발을 해서 송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시 예. 정부 근데 지금 실제 이제 저희도 그렇지만 건설사들도 대단히 외람되지만 이 중대재해가 났을 때의 코스트를 이전과 달리 계산을 실제 합니다. 지금 뭐 중소업체도 그렇고 실제 이제 사회가 지금 변하고 있고 의원님 그렇게 지적하시지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이 되었고 현장에 나가 보면은 지금은 사실 뭐 공개하고 이익 때문에 안전을 희생시킨다는 사람을 안전을 희생시키면 모든 경영 성과가 제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중소업체든 큰 업체든 어쨌든 이 안전에 대한 이 코스트가 지금 완전히 다르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홍석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안호영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